자, 교과서 48쪽을 보겠습니다. 1. 일제의 무단 통치와 독립운동의 시작. 자,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통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에다 1910년대라고 적어주세요.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후 식민 통치 기관인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의 억압과 수탈에 맞서 우리 민족은 지속적인 저항을 해 나가게 됩니다. 1.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 1910년대 일본이 선택했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단 통치라는 말은 무력으로 철저하게 억누르는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그 수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군인 경찰인 헌병이었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의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번호 붙여놓은 것들 4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무단 통치의 실시. 자, 무단 통치와 관련지어 먼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 3장을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1926년에 완공된 조선 총독부 청사라고 나와 있죠. 이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자, 2번째, 일제의 태형기구.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벌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자, 작은 몽둥이로 볼기를 때리는 신체 형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형이라는 형벌은 1차 갑오개혁 때의 일본인들이 야만적인 형벌, 어떻게 인간을 때리느냐,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하면서 폐지했다가 무단 통치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다 보니까 감옥이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조선인에 한해서만 태형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선 태형령을 부활시키게 되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단 통치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최고 기구가 설치되게 되는데 이 조선 총독부의 관제에 조선인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일본인들이 중심되어 조선을 통치하게 되고 조선인들은 정치 권력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특히 무단 통치기의 조선 총독은 그 규정 자체가 일본의 육해군 현역 대장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한이 조선 총독의 권한으로 이양되게 됩니다. 자, 무단 통치 시기에 조선 총독은 일본의 육해군 현역 대장 중에서 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2번째, 자, 수단이 되었던 것은 바로 헌병이었는데 이 헌병에게는 정식 재판 없이도 한국인에게 벌금이라던가 아니면 구류라던가 아니면 태형과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즉결 처분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3번째, 자, 한국인에 대해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개화기 때 발행되었던 모든 신문들은 폐간되었고 한국인들은 3355 모일수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어떤 형태의 단체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들이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와 학교뿐이었습니다. 4번째, 이 시기에는 교사에게도 학교에서 칼을 차고 제복을 입게 하였습니다. 무단 통치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